꿈을 구체화해라. 꿈을 생생하게 꿀수록 동기부여하게 된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이게 위험한 게 뭐냐? 진짜 엄청난 자책이죠. 철학자들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결론이 났어요.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세워도 목적은 왜 이루기 힘든지 알아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철학기업 라이프코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남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 성공과 성취, 그걸 위해서 일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성공과 성취는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버는 편익,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뭐 돈 좀 못 벌었네, 나쁘네,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쳇바퀴처럼 일하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거고, 그러면 인생의 의미는 크지 않을 거고, 근데 내가 뭘 하고 있지? 그렇다고 돈을 안 벌 수도 없을 거고, 내 인생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지? 여기까지 무의식에 도달하면서 내 인생은 뭐가 남았나? 흔히 이제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럴 때 우리는 공허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쳇바퀴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내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 복잡하면 그냥 나는 되게 잘 살고 있어, 괜찮은 삶이야, 이걸 느끼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행복감, 만족감이고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이자 단단한 땅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냥 와닿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뭐냐면, 내 인생은 별로인 것 같아,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나 이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은 뭐 남은 거 없이 공허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공허감은 그냥 짧게 지나가는 감각이 아니라, 만약 내 인생에 대한 공허라는 평가라면 너무너무나 불행하고 위험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우울한 감정인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으로 좁혔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허감을 밑바닥에 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지금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목적주의라고 하는데,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떤 미래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거를 쟁취하면, 거기에 닿으면 의미가 있고, 못 닿으면 가치가 없고, 그 목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네가 꿈이 없어서 그래, 꿈을 찾아봐. 그래서 그 꿈을 딱 정해놓고 달려가려고 하죠. 자,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첫 번째는 쉽게 안 찾아져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계속 뭐냐면, 나는 꿈이 없어, 그럼 내 인생은 의미 없는 것 같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근데 그게 억지로 안 찾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찾으면 되지, 뭐 언젠가 찾으면 되지. 근데 찾아도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그 꿈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내 인생은 꿈과 멀어진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치가 점점 없어진다와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꿈, 목적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얘기하죠.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달성하면 그러면 내 인생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막상 달성하면 짧게 성취감에 되게 기뻐하지만, 달성하고 나면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바쳤나? 또는 달성하는 순간 어쨌든 이제 꿈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급진적인 얘기인데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인생은 의미 있다, 이 생각 자체가 혹시 틀린 건 아닐까?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현대인의 모든 공허는 거꾸로 말하면 위험한 게,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사고 프레임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드렸죠? 없는 사람은 없다고 공허하고, 있는 사람은 못 이룰 때 공허하고, 이뤄도 이룬 즉시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급진적으로 뒤집으면, 혹시 목적이란 꿈 자체가 인간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과 안 맞는 거 아닐까? 인생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를 공허와 파멸의 길로 이끌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적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목적은 왜 이루기 힘든지 알아요?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세워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와닿지 않으시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요새 특히 젊은 친구들의 목적, 경제적 자유 또는 부자. 얼마 전에 통계 자료에 나왔어요. 71억 정도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대요. 71억, 그것도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커리어 패스도 세우고, 투자 계획도 세우고, 코인, 미국 주식 뭐 이런 배분 잘하고, 아파트 투자 잘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노력하면 돼. 자, 이런 공식을 제가 제시해 볼게요. 시드머니라고 해요. 기본 1억을 모아야 돼요. 1억을 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투자인 부동산을 얘기해 볼게요. 1억을 가지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야 돼요. 1억이니까 은행에서 대출 1억을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사요.
그리고 그 2억짜리 아파트가 두세 배 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한 4, 5억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4, 5억 됐으니까 은행에서 또 나머지 50% 4, 5억을 받아서 이제 8억을 만들어요. 8억을 가지고 또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요. 그게 딱 한 1년 동안 16억이 돼요. 또 16억을 붙여 32억이 돼요. 또 32억짜리 아파트를 사갖고 두 배가 돼서 70억이 돼요. 요거 시나리오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변수들이 있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1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런 개인적인 신상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단 병에 걸리는 거. 예를 들면 전염병, 코로나. 이게 개인이 통제할 수 있었나요? 코로나에 한 된통 걸려서 아픈 거야. 거꾸로 좋아요. 나는 자기 관리 잘해서 안 아팠다고 쳐요.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신 거야.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1,000만 원, 2,000만 원 써야 돼요? 이거 나면 안 돼요. 왜냐면 부모님이 아픈데 나 1억 시드머니 나 모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마침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은행이 정확하게 대출 규제가 나한테 맞게 돼 있어야 돼요. 만약 그때 대출 규제가 심해서 은행이 안 빌려주면 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저평가된 아파트를 틀리지 않고 사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엄청 공부하면 된다고 하죠? 했다고 쳐보죠. 근데 그게 공부만 해도 될까요? 마침 샀는데 어떤 정부의 새로운 규제, 아니면 건설사의 도산, 아니면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그게 없어야 돼요. 중간 사이에 계속 내 건강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40살 전에 압축적으로 한 번은 실수도 없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촘촘한 계획과 방법으로 개인이 노력하면 위대한 성취,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의 허상이에요. 자, 꿈이란 건, 목적이란 건 이렇습니다. 이게 경제만이 아니에요. 제 지인 중에 방송국 PD가 돼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꿈이 PD였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지만 예전에는 방송국 PD밖에 없는 매스미디어 환경이었거든요. 교양 프로그램 멋진 걸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을 바꾸겠다. 그리고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PD가 학부를 본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공부해서 졸업할 때가 되고 PD를 응모해야 되는데 이 방송 시장이 급변하면서 방송국 PD를 그때 3대 방송사가 제 기억으로 5년인가 6년 동안 아예 공채가 한 명도 없었어요. 6년째에 방송국 한 군데에서 딱 한 명을 뽑았어요. 그 친구 떨어졌어요. 그 친구는 노력을 안 했습니까? 이거예요.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건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변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 쉽게 꿈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라는 말을 그걸 쉽게 해서도 안 되고 쉽게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찌할 수 없는 큰 변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나는 정말 목숨 걸고 다 했는데 왜 안 됐지? 내가 잘못했나 보다. 공허에서 자책으로 이어져요. SNS를 봐요.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동기부여. 네가 노력하면 우주의 기운이 널 도와줄 거야. 네가 안 된 이유는 만족해서야. 적당해서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벽을 느껴요. 어떻게 더 해? 그리고 그때 이제 뭐가 오는지 아세요? 진짜 엄청난 근원적 자책이 오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내 한계는 여기다. 공허함을 넘어서 근본적인 내 존재에 대한 자책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꿈은 위험한 거라고 과감히 말할게요. 그걸 인생의 절대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이 저 사람 위로 잘하네. 또는 아주 비판적으로 보면 정신승리하고 앉아있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이미 증명한 인간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왜 인간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의미이자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느냐? 현실적인 얘기부터 드리면 고성장 시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산업화 시대 이후에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 어떤 성공 성취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된 거냐면 노력해서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인생은 이러는 거야. 저 미래의 목적이나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닿으면 돼. 그 주변에 닿은 사람 되게 많잖아. 이건 사회 운이 좋았던 건데 여기에 다 취해서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던 거죠. 특히 이제 대한민국으로 좁히면 우리나라는 이 그래프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랬던 나라죠. 한강의 기적. 전 세계에서도 한국을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런 그래프는 없었다. 자,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 사람들의 시각이 좁아진 거죠. 왜? 너무 쭉쭉쭉 올라가니까. 정말 내가 아파트 아무거나 사놔도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면 몇 억씩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삶이야.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이제 정체가 왔어요. 이거를 한 번도 대비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무엇이냐만 고민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죠. 이 철학자들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결론이 났어요. 미래의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성취하는 게 인간에게 의미감, 가치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이 소리는 미래를 위해 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야. 그냥 눈앞의 삶, 인생의 의미가 뭔지 말해줄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치야.
이 살아감을 충실히 살아가면 돼.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면 그냥 예쁜 말로 들리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목적주의는 쉽죠. 또 여기에 아까 고성장이 붙으면서 되게 쉽죠. 잘 들어. 내가 심지어 숫자로 보여줄게. 너 지금 얼마 있어? 1억이요. 15년 내에 71억을 벌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14층에 들어가는 거. 그거야.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리고 이 운 좋았던 시기를 그냥 퉁쳐버리는 성공 공식. 그래서 1억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그게 2배가 되고 2배가 되고 얼마나 명확해요. 사람들은 명확한 거 열광하거든요. 반대쪽에서 철학자들이 계속 외쳤죠. 그게 아니라고. 심지어 철학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뇌과학자들. 이런 모든 사람도 얘기했어요. 인간은 저 먼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순간순간 현재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게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럼 목적 없이 살라고? 허무주의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은 길을 막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당연하게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10년 후, 20년 후의 목적과 꿈을 위해서 오늘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믿어버린 거죠. 목적과 목표, 사실 사전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단어인데요. 저는 좀 구분하는 게 뭐냐면 목표는 뭐냐면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면 대학 준비를 해야 되고 취준생이면 취직을 해야겠죠. 또는 어떤 내 삶의 편리를 위해서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본주의에서 돈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달성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고 달성 못하면 좀 불편하고 이런 어떤 그냥 목표예요. 말 그대로 지표 정도. 목적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게 내 삶의 가치야, 의미야라는 걸 붙이는 거죠. 다시 대기업에 갔잖아요. 되게 편리하겠죠. 더 넓은 집에 살겠죠. 잘 드세요. 더 넓은 집에 살아야만 내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좁은 집에 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취준생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것은 사회적 목표이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결정하는 목적은 되지 말아라. 거꾸로 기업, 취업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어떤 꿈을 꾸고 있든 간에 그걸로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말아라. 당신의 가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아니, 이것도 되게 냉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가 아닌 게 그럼 목적 뭐 안 이뤄도 괜찮은 거네요. 저 게으르게 안 돼요. 과정에서 망한 거잖아요. 과정은 누구보다 충실하게. 거기서 내 가치는 결정되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다만 결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초연하게. 알겠죠? 이게 달성돼서 목표라는 거에 다다르겠죠?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이미 충실한 걸로 좋았고 플러스 알파로 오 좋네. 달성이 안 됐어요? 오 나쁘네. 이런 거예요. 인간의 흔히 잘못 알려진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6개월 후에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를 떠올리면 나는 오늘 너무너무 열의가 넘친다. 이걸 대표적인 뭐라고 하냐면 외적 동기라고 해요. 외가 뭐냐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진, 쉽게 말하면 시간 간격이 있는 어떤 거를 생각하면 인간은 동기부여하게 된다. 아, 이게 대단히 잘못된 이론이죠. 지금 현대 동기부여 자기개발의 주축을 이루고 있죠. 꿈을 구체화해라. 꿈을 생생하게 꿀수록 너는 의지가 넘칠 것이다. 자, 바로 깨버드릴게요. 예시로. 이제 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3개월, 4개월에 이제 수영장에 가야 됩니다. 수영장에 가려면 어쨌든 지금부터 우린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6개월, 7개월 후에 나의 수영복 입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절대 초코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되고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에 5일 이상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해야겠죠? 모든 인간은 거의 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런 인간은 극소수죠. 대부분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초코 케이크를 먹습니다. 왜? 눈앞에 당장 있는 초코 케이크, 이게 안에 있는 행복이에요.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를 너무 앞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뭔지 아세요? 20분 이상만 돼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내적 동기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우린 뭐다? 인간은 저걸 위해서 움직이는 게 맞아. 그러니까 목표를 구체화해야 돼.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구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한 인간이라서 그래. 된 극소수가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거, 물론 정신과적인 정의로 다른 여러 가지 개념이 포괄되어 있지만 중요한 양상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과 다른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대부분 안 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걸 참고 하잖아요. 번아웃이 와서 결국 중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은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그냥 헬스장에 가서 나는 여기 빠질 거고, 이걸 저는 충만감이라고 묘사하는데 그냥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 손발과 온몸이 정말 그냥 운동에 완전히 다 쓰이고 있다는 그 감각, 그냥 그 자체, 이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인간은 거기서 아주 근본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운동은 재밌지 않고 힘들잖아요? 근데도 뭔지 아세요? 그 힘든 건데도 내가 그 운동이라는 거에 몰입하면 그 순간에서 느껴지는 아주 근본적인 쾌감이 있어요. 이걸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헬스장에 가서 내가 무조건 2시간 반을 완수하고 온다. 이것도 안 돼요. 2분 넘어가면 안 돼요. 나올 때 이거 한다고 내가 몇 킬로 빠질까?
또는 주위에서 그래서 네가 몇 개월 내에 몸짱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은데 싹 다 무시하세요. 그건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얘기니까 무시하시고 모르겠고 나 오늘 그냥 완전 운동에 흠뻑 빠졌어. 너무 좋던데? 그거 하나야. 오늘 내 호흡과 내 근육과 거기를 다 느끼고 왔어. 나는 딴 생각 안 하고 온몸이 운동으로만 가득 찼어.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유일한 가장 큰 만족감이자 가장 강한 동기.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냥 예시로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학문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 인간은 먼 미래의 목표가 정해지면 오늘을 움직이는 동기가 생긴다. 이것은 인간의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이미 학자들이 결론을 냈어요. 인간은 오직 지금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예쁜 얘기 합리화,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이게 인간의 메커니즘에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목적과 미래를 보지 말고 우리는 지금에 집중하면 그게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고 역설적으로 미래에 제일 좋은 결과도 내는 방법인데 우리는 다 미래만 보고 있죠. 맨날 앉아서 목표만 세우고 있죠. 뭐가 안 되면 목표가 구체적이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나 자책하고 있죠. 이 프레임에서 꽤 나와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미래나 목적이나 저 먼 미래에 있는 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그냥 지금 내 삶 안에 있어요. 제가 지금 취준생이라 너무 지금 비참한데요? 그것도 뭔지 아세요? 취준이라는 내 삶을 부정하고 합격했을 때만 가치가 있고 불합격하면 가치가 없다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이에요. 취준이면 눈앞에 있는 취준 공부 자체가 일단 지금 내 인생인 거예요. 그걸 그냥 몰입해서 해냈어요? 그럼 그걸로 뿌듯함을 느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로 살아가세요. 어느 날 결과가 오겠죠? 잘 들으세요. 하루하루를 취준으로서 충만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만족감을 분명 느낀다니까요. 이건 정신적 승리가 아니고요. 합리화가 아니고요. 그냥 느껴진다고요. 왜? 인간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하루도 날리지 않은 걸 그렇게 밀도 있는 하루를 통해서 잘 살았다고 느끼는 기본 메커니즘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100일을 살았어요. 이미 100일로서 만족감을 느꼈을 거예요. 101일째 불합격이 왔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격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무조건 다 난 잘 산 거. 불합격하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전부 다 내 과거는 다 부정되는 삶.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하루하루가 다 가치 있고 이 날도 그냥 하루로서 플러스로 있어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지. 어떻게 100일, 1년을 다 부정하고 하루로 내 인생을 다 결정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치 있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본성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미 가치를 그냥 눈앞에 있는 하루에서 찾으세요. 내가 취준생이든 뭐 전업주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인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로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논리와 합리와 과학과 철학 중에서도 뇌피셜 철학이 아닌 진짜로 논리적이고 원리적인 철학을 좋아하고 그것만 연구하는 기업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